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 소식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언론들의 보도가 더욱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관련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달 만에 60선이 깨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부담으로 중도층이 이탈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59, 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5포인트 하락에 온갖 해석을 붙이며 대서특필하고 있죠.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안보 관련 발언 논란과 노사 갈등 등 각종 불안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생활경제에 민감한 계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으며 정책 성과보다 불안정한 환경이 부정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솔직히 말해 지지율이 59.5라면 충분히 선방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부 언론의 과도한 부정적 프레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관련 보도에서 매일경제 등에서는 어떻게 맨날 올라가냐 식의 제목을 붙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윤석열 전 정권 시절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렀던 점을 떠올리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비교가 됩니다. 이어서 조작 기소 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야권이 총동원되어 발목을 잡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 입장도 나왔습니다. 홍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수계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국정조사 결과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수사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진실규명과 사법정의 확립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특검의 권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혀 후속 논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검 추진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감 선거 소식입니다.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유희 예비 후보가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단순한 불출마가 아니라 다소 날카로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유 후보는 경기교육혁신이라는 목표도 단일화 과정도 실패했다며 집단적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 의혹 등 심각한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결과 승복만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 조롱받는 현실이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경선 경쟁자였던 안민석 예비 후보를 향해 교육감은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정직과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하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유 후보의 불출마로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 안민석 예비 후보와 임태희 예비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이번 선거가 교육계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평택 지역 소식도 뜨겁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용남 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평택 지역 민주당 지지율 대비 자신의 지지율이 다소 부족하다며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당 대표님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당면 목표는 민주당 지지율 48 수준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조국 후보는 김용남 후보를 향해 검찰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치에는 묵비권이 없다며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보수 인사들의 과거 전력을 예로 들며 친일하다가 독립운동에 합류한 분들도 있지만 친일 행적에 대한 반성과 검증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남 후보가 해명하지 않으면 민주당 차원의 입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반면 김재은 후보는 유이동 후보를 겨냥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유 후보가 탄핵과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장 선거 소식도 이어집니다. 조정식
박지원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김태현 위원도 출마를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과 당원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박지원이 조금 더 잘 해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검찰사법 개혁, 외교국회 특사 강화, 미래특별위원회 설치 등 4가지 공약을 제시하며 저는 마지막이다. 나이는 숫자도 깡패도 아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회 부의장 선거에도 여러 후보가 나섰습니다. 남민원 의원은 청년 여성 국회 진출 확대와 정치개혁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민초영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소식입니다. 하정우 후보는 김상국 후보와 함께 현장에서 힘찬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부울경 AI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울산의 노동중심 산업 AX 대전환을 정우 형님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역 발전과 산업 혁신을 위한 이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정치 판세는 여러 변수가 얽혀 있지만 결국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공정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의 진정성과 책임 있는 자세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에서도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